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2019년 처음 등장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부터 2020년 갤럭시 Z 폴드 2, 2021년 갤럭시 Z 폴드 3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2021년 8월 24일 배송받았으니까 이제 사용한 지 2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3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당장 사지는 않겠지만 일단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하나의 요소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딱 잘라서 구분하지 않고 요소별로 이야기를 할게요. 갤럭시 폴드부터 Z 폴드 3까지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펼쳤을 때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도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여전히 무겁다고 느끼고 있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아서 한번 익숙해지니까 바이옴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의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 번에 한 가지 동작만 하더라도 좋습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사를 보든 프로야구 중계를 보든 게임을 하든 SNS를 즐기든 카톡을 하든 화면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더 쾌적해요. 특히 저는 카톡에서 왼쪽에 카톡방 리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카톡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다만 화면 비율이 5:4라서 7.6인치 화면을 100% 꽉 채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앱들이 제법 있긴 해요. 앱에 따라서 기본 앱 비율이나 4:3을 적용했을 때 좌우 여백이 생겨서 아쉽긴 하지만 바이옴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크게 본다는 장점이 화면 비율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핵심적인 가치만큼이나 무게도 일관되게 무겁습니다. 갤럭시 폴드 1세대가 276g, 2세대 Z 폴드 2가 282g, 3세대 Z 폴드 3가 271g인데 Z 폴드 3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지긴 했는데 여전히 묵직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2019년 9월에 갤럭시 폴드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지나면 무게에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하고 있는 2021년 11월 즈음에도 여전히 무겁고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손으로 사용하곤 해요. Z 폴드 3를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6.2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24.5:9의 가로가 좁은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가로를 모두 커버하니까 한 손으로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다소 길쭉한 화면비에서의 앱 사용성이 좋지는 않아요. 사용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보면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하는데 커버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아주 가끔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이옴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큰 화면이 딱히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가볍게 한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Z 폴드 2도 그렇고 Z 폴드 3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가 펼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 위주로만 사용하던 분들이 1,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대화면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바이옴 스마트폰으로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슈였던 대화면, 휴대성,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갤럭시 Z 폴드 3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처음 들어간 IPX8 방수와 외장형 S펜, 메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Z 폴드 2에서 Z 폴드 3로 넘어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IPX8 등급의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당장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데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가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필수품인 만큼 방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요소인 S펜은 외장형이라서 갤럭시 Z 폴드 3에서 메인 스펙은 아니고 옵션 같은 존재인데 누군가는 선택을 해서 잘 사용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륵 같은 존재예요. 새로운 지원 요소라고 해서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조금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써보면 휴대성이나 그립감이 정말 구려서 다른 케이스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니까 단점은 아니라고 해도 아쉬움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Z 폴드 3용 기본 S펜을 보면 화면 크기를 고려해서 노트의 S펜보다는 조금 더 큰 편인데 그냥 노트의 S펜 정도의 크기만 해도 사용하기에 충분하니까 그 정도 크기로 내장형으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S펜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요소인 UDC는 Z 폴드 3를 펼쳤을 때 사용하는 전면 카메라입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단어 뜻 그대로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아래 들어간 것인데 이를 통해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디스플레이를 노치나 홀 없이 100%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갤럭시 Z 폴드 3가 공개되고 UDC를 가만 보고 있으면 그 물명이 또렷하게 보여서 거슬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화면을 풀로 사용할 때 UDC가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거슬리지 않아요. Z 폴드2의 홀보다 Z 폴드 3의 UDC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혹시나 화면이 정지된 형태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UDC가 거슬린다면 전작인 Z 폴드2처럼 홀처럼 보이게 사용하는 옵션도 있으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UDC를 끄고 켜는 옵션은 처음에는 없었고 출시 이후에 따로 업데이트 되었어요. 갤럭시 Z 폴드 3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바형 스마트폰하고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저부터 펼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평균 이상만 된다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폴더블 스마트폰도 3세대쯤 되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바라볼 때 꼼꼼하게 따져보는 기본 성능이나 발열,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에 대해 조금 더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2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니까 접는다는 특징 이외에도 모든 것이 최고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소비자의 마음인 거죠.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는 스냅드래곤 888에 12기가 램을 탑재해서 하드웨어는 부족하지 않은데 성능 제한이 다소 심한 편이라서 하드웨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다 쓰지는 못합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게임도 다양하게 즐기고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퍼포먼스가 부족하다거나 발열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바로 배터리입니다. 밤새 충전을 해서 100% 상태에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늦은 오후 정도에는 다시 충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 10월 12일에 업로드한 스마트폰 6종의 배터리 성능 비교 결과를 가져와서 보면 Z 폴드 3는 디스플레이가 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도 가장 좋지 않고 절대적인 사용 시간도 갤럭시 Z 플립 3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어요. 배터리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아쉬운 또 하나의 요소는 카메라입니다. 절대적으로 갤럭시 Z 폴드 3의 카메라가 충분히 쓸만한 수준은 되는데 최고 가격대에 있는 스마트폰임에도 카메라가 최고 수준이 아닌 게 아쉬운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급을 나눠보면 카메라가 좋다고 알려진 아이폰 13 프로나 갤럭시 S1 울트라보다 1.5단계 정도 아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Z 플립 3가 2단계 정도 아래거든요. 더해서 UDC는 성능이 정말 구려서 처음에 사자마자 몇 번 써보고 2개월 넘게 사용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냥 메인 디스플레이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셀피 촬영은 무조건 접어서 해요. 카메라와 반대로 디스플레이는 만족스러운데 메인뿐만 아니라 커버에도 120Hz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종류도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질감 없이 메인과 커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름 문제는 여전해요. 처음 갤럭시 폴드가 나왔을 때부터 Z 폴드 3까지 가운데 주름은 역시나 존재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길면 1, 2개월, 짧으면 2, 3주 안에 주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면서 이미 다 적응해버렸는데 눈이 적응하는데 1개월 정도가 걸렸고 손에 닿는 촉감이 적응하는 데는 2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요소는 스피커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를 처음 사용할 때부터 만족스러웠고 지금도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스피커예요.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하다가 웨이드홈 치료를 받은 이후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는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 3를 사용한 지는 2개월이 조금 지났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는 2년하고도 2개월이 조금 더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갤럭시 Z 폴드 3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설명이 필요한 특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갤럭시 Z 폴드 3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의견을 교환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정말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2번 봐주세요. 제발요.